해주세요. 아, 네, 영원히 어머니. 원주희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하트 한번 해주실래요? 와, 서명준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지희 어머니. 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확인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는 실시간 OT인데도 우리 부모님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니까 저는 막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부모 교육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늘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들어오셨죠? 네. 근데 2부의 시작은 2022년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교육은 부모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 선택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3월에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보내시는데 나는 이게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선택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화면. 잠시만요. 네. 4세 특성화 교육으로는 작년까지 저희가 회의 모의를 했는데요. 오감 자극, 저기, 잠깐만요, 어머니. 네. 4세는 이제 두뇌 발달, 오감 자극 첫놀이예요. 그래서 오플레이 5가지 놀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감 놀이, 놀잇감, 말놀이 그림책, 그림, 자연 그림책, 표현 놀이북, 언어 놀이, 포스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두뇌를 발달시키면서 오감 자극 놀이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영아기는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4세까지 두뇌의 80%가 성장이 된다고 하는데 오감 자극이 곧 두뇌 발달에 시냅스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냅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3세, 4세까지의 경험이 영아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신나게 선생님과 함께 오감을 자극하면서 생활이 될 것 같아요. 4세, 5세 오감놀이 퍼미퍼미는요. 특별활동으로 요번에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특별활동을 거의 진행을 못했어요. 그 특별활동 강사가 저희 원에 오는 게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떤 그 조금 더 재미있는 또 새로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갈망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어차피 20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로 저희가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지만 제가 이제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오감놀이 퍼포먼스로 미술, 신체, 음률, 탐색, 요리 등 오감을 자극하는 신나는 퍼포먼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5세부터 7세까지 레디스 잉글리시는 교실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 영어이긴 한데 주 1회 영어 강사가 방문을 해주시는 걸로 특별 활동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교사는 같은 시간에 영어를 노출시켜 주면 친근함과 어떤 친밀도가 높아져서 즐겁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제가 한번 물을게요. 성공적인 유아 교육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어, 제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런 핵심의 키워드는 저는 재미와 노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재미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좀 넣어주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이다 보니까 자주 노출시키면서 익숙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레디셋 잉글리시는 재미와 노출이 같이 겸비된 교실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셋 잉글리시는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어, 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체육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저희는 체육 활동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즐거운 또 남자 선생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굉장히 박력 있게 이렇게 하루의 그 체육 시간을 진행이 되는데 체육은 이제 발달에 맞게 4세부터 7세까지 발달에 맞게끔 이제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활동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신체 활동 자료는 영유아 발달에 맞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학기 교구고요.
지금 이제 보여지는 화면은 이제 2학기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사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운 그런 교구를 가지고 와서 진행이 되고 이제 6세, 7세 아이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교구를 가지고 와서 체육 활동이 신체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3월에 유아체육 교육 계획안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스태핑, 버켓, 뭐 말랑 고무링, 정글의 법칙, 에어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4세는 4세 수준에 맞게 그리고 7세는 7세 수준에 맞게 교사들이 그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와서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부터 7세까지는 특성화로 저희가 이제 눕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눕불은 EBS에서 만들었어요. 누리쌤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EBS라는 것이 참 이제 제 마음을 좋았고요. 개정 누리 과정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누리 과정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놀이 자료와 미술, 과학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충분하게 놀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성화예요. 연간 교육 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요. 개정 과정의 모든 것을 지금 EBS 누리쌤에서 만들었다는 거 제가 지금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활동 쌤큐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열고 또 준비하고 어떤 주제에 관해서 놀이를 하고 이어가고 그래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이라든지 호기심이 있는 부분들을 5세에서 7세 담임들은 그냥 무조건 놀이로만 노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놀이가 확장이 되어서 지식으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쌓여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내려져 있는 것이 눕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특성화 교육을 눕불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여러 어머님들 6세, 7세 중점 교육으로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행복 프로젝트는 유아들의 어떤 사회 정서 학습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본인이 스스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무리 속에 가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정서 학습에 대한 수업을 진행되는 건데 저는 이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저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사와 함께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한번 보시면서 아이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회 정서 학습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사회 정서 학습은 말 그대로 사회 관계에서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무엇인지 부모님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과 정서를 충분하게 친구들에게 의사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정서 학습이 참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6, 7세 이것이 다져지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자기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슬픈 감정이라든지 어떠한 정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슬프면 나 정말 슬프니까 나에게 지금 이런 말을 좀 하지 말아 줄래? 내가 정말 기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 연계를 통해서 꾸준히 실천하신 부모님들께서 이 그 사회정서 학습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늘었으며
가족 간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린이집도 한번 올해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6, 7세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정서 학습은 단순 수업이나 특별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아를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가정, 교육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부모님 그리고 교사 또 저희 원이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우리 유아기를 보내면서 이런 것이 다져지는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원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일일 2회 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 2회를 기록을 하고 있고 비상약품 관리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손소독 잘 하고 있고 교실하고 실내에는 공기청정기가 11대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방역 관리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 미세먼지 관리, CCTV 관리, 식중독 지수 알림이 등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이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 관리예요. 저희는 자체 영양사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체 영양사의 올바른 식단에 의거해서 식단표에는 열량과 단백질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 계산하셔가지고 열량과 단백질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으로 식단표대로 만들어지면서 저희는 이제 주 2회 죽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식단의 사진은 당일 이제 키즈노트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절대로 식단표와 이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생, 영양, 건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우수 어린이 급식소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예요. 이제 분기별로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고요. 연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어요. 라돈, 성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놀이터 안전점검도 이제 매 2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이 실시되고 있고 영유아와 함께 소방 대피 훈련이라든지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머님들. 이제 우리 원 공지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2022년도 보육료 및 기타 필요 경비 납부 방법인데요. 어린이집은 모든 수납에 있어서 현금 수납이 불가해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다니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결제가 원칙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번 카드 결제를 안 되시고 어려우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지정계좌, 저기 위에 보이시는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 지정계좌로 이제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립니다. 보육료 지원인데요. 이제 새로 오시는 부모님들 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부모님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영유아 보육료 국가 지원인데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행복 카드였는데 올해부터는 국민행복 카드로 이 카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민행복 카드를 만드시는데 아이행복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아이행복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국민행복 카드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육료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지원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을 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적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2월 달에 안 해주시면 3월 달에 보육료 지원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지금 이제 2월 달이 사전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원아라든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오는 아이들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가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가셔서 사전 신청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2월 중에 신청하셔야 3월분 보육료가 지원되니까 신청할 때 반드시 사전 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을 받은 아이가 3월 달에 양육수당을 안 받고 3월 달에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사전 신청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오늘이 11일이잖아, 어머님. 그런데 부모님들이 14일 날 가셔서 보육료 지원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 양육수당을 못 받으실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양육수당도 2월 달에 받으시면서 3월 달에 보육료 신청을 받으실 거면 반드시 사전 신청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육료 결제 방법은 매달 어린이집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는 방문 결제가 있으시고요. ARS 결제는 저희 사무원이 발송 문자를 보내시면 부모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고, 인터넷 결제, 그러니까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님이 직접 결제하시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 보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이제 연장 보육은 이제 작년 20년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 제도인데, 연장 보육은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보육은 4시에 다 끝나는 게 기본 보육이에요. 그래서 연장 보육은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연장 보육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연장 보육을 저녁 7시 30분까지 편안하게 데리고 가시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연장 보육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연장 보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영아반일 경우에 3세, 4세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아반일 경우에는 그냥 어린이집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3월 달에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유아반에 다니면서 저는 맞벌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배우러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시에는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시면 이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장 보육, 연장 전담반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드려요. 그런데 영아반은 부모님들이 재직하고 맞벌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득이 아니고, 맞벌이 할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임 교사는 9시부터 4시까지가 업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4시 이후부터는 내일에 대한 수업 준비를 하시면서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4시부터 저희가 아이들을 연장보육으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4시 30분부터 지금 연장반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시 30분 이후에 이제 연장반으로 아이들이 모이면 연령을 통합해서 3세, 4세가 연장 영아반, 5세, 6세 혼합반이 연장 유아 1반, 6세, 7세를 합한 게 연장 유아 2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연장반은 5명에서 2명까지 탄력 보육이 가능하고, 유아반은 15명에서 5명까지 탄력 보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부모님들이 늦게 데리고 오셔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담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간헐적 연장 보육도 가능하니까, 어머 우리가 기본 보육인데 절대로 연장 보육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헐적 연장 보육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하는 내용은 주로 운영 규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그리고 예산과 결산, 그리고 회계 업무 보고, 기타 필요 경비 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6인인데 6인은 저희가 연령별로 이렇게 3세 한 분, 4세 한 분, 5세 한 분, 6세 한 분, 그래서 연령을 나눠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연계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영아반은 키즈노트 알림장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고, 유아반은 작년까지 저희가 수첩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수첩을 없애고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주일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그리고 행사가 있는 날은 꼭 반드시 선생님들이 키즈노트 알림장에 이렇게
보내드리죠. 매주에 나가는 것은 주간놀이 속 배움 이야기, 그리고 부모 교육 자료, 독서 기록장 이런 것들이 있고, 매월 나가는 것은 월 식단표,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 접종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매월 나가고 있고, 분기에 나가는 것들은 영유아 관찰 평가 제공이 나가고, 발달 특성 평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수시로 하는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저희하고 전화하면서 발달 상황에 따른 전화 상담은 저희가 매일매일 수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험 가입 안내인데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모든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뭐 식중독에 대해서,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모두 다 지금 안전공제에 이제 그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가 다치는 경우, 또 현장 견학을 갔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두 어린이집에서 다 그 치료비를 주니까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원을 하다가 부모님하고 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하원하기 이전의 시간에 모든 발생되는 사고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책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키즈노트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부모님들은 계속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부모님들은 저희가 3월 초에 이제 3월 달 초에 바로 입학식 날 관련 링크를 보내드리면 부모님들이 거기 관련 링크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면 저희 그 부모님이 그 반으로 쫙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키즈노트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영화반일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키즈노트가 올라가니까 그걸로 확인하셔도 되고, 식단은 오늘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앨범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키즈노트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투약의뢰서를 반드시 키즈노트에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약을 투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을 보내시는 경우는 안 되고, 투약의뢰서를 키즈노트에 반드시 작성하신 후 약을 보내실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공지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님들께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대면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국가에서 제가 아니 이제 원주시 뭐 강원도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뭐 시작된 원도 있고 2021년도에 시작된 원도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대상이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 원을 포함해서 12개소, 그러니까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다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신축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하는 그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원주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는 모두 다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바닥 공사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상지대를 다녀오긴 했지만, 이번 공사는 그렇게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린이집을 저희가 하나 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원은 이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냐면 15년 전 건물이기 때문에 성면을 철거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성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 도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성면으로서 어떤 방해받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 성면을 다 철거하고, 또 예전에는 없었던 스프링클러가 또 기존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 냉난방기, LED 등 교체, 그리고 이제 지금 외벽이 되어 있는데 외벽을 좀 더 따뜻한 걸로 이렇게 바꿔서 외벽 리모델링,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큰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 지금 대략 2개월 예상을 하지만 조금 더 그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2개월에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시기는 한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그러나 이제 6월 말일까지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사 기간 중에 이제 대체 활동 공간으로 저희가 봉산동에 위치한 별밭 어린이집을 저희가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폐원한 어린이집인데 기존에 120명 정원 시설이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1, 2층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육실도 제가 이제 우리 선임들하고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보육실도 너무너무 괜찮고요. 다 있어요. 연령별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보육실도 되어 있고 놀이터도 쾌적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공사 기간 중에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더욱 힘쓰면서 부모님들께 불편함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께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요. 3월에 등원하기 전에 등원하기 첫날 기대감을 좀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 해주시고 영아반 아이들은 예비 옷을 좀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의 모든 물건에는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부탁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거울이잖아요. 인사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 웨스퍼 어린이집은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다양성의 자율권을 실천하는 최고의 유아교육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부모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말 대면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서 저쪽 웨스포센터 2층에서 대면으로 실시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가 실시간 비대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우리 오리엔테이션의 어떤 정확한 설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살짝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우리 아이 영상을 보시면서 2022년도 웨스퍼 어린이집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